네, 여야 현역 의원들과 정치권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전지적 현역 시점. 오늘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 윤 네. 대통령 뭐 좀 하루 이틀 지났는데 여권은 지금 더 뭐 말로는 거의 남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지금 상황? 지난번에도 2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으로는 결별을 못할 것이다. 예. 결별의 순간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예. 관련된 건데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사법 처리에는 관심이 없고 예. 그 정도의 의지는 없고 뭐 특별감찰관 수준 정도 얘기하는데 결국은 남기고자 하는 것은 자기 이미지. 예. 내가 저기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내가 호락호락하게 예. 그렇게 뭐 항복하지 않는다라는 정도의 이미지만 남기면 예. 되는 수준이고 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 불러가지고 저기 그 비서실장하고 나란히 앉혀가지고 이제 이런 사진이 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가져오셨습니까? 이 사진이 그 사진인데 예. 이거는 뭐 다 지금 아실 거고 예. 이게 제가 이제 법무부 장관 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에요. 예. 인사협의 당시에 예. 제 비서관 들어와서 사진 좀 찍어라 했더니 이 전까지는 이 단추도 다 이렇게 잠그고 있었고 예. 비교적 예의를 갖춘 그런 자세였는데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딱 단추 풀고 아, 그래요? 딱 쩍벌이 되는 아. 그러니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부터 예. 사진에 대해서 굉장히 한번 설정샷. 제가 좀 한번 이 보십시오. 화면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 혹시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어떤 윤 대통령 특유의 이 쩍벌이라고 그러죠, 이른바. 쩍벌이죠. 쩍벌 모습과, 양복 열어놓고 예. 약간 어떤 위압적인. 예, 그리고 이걸 일부러 연출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 당시 제가 그렇게 봤으니까. 예. 그 전까지는 단추를 잠그고 둘이 외부 노출 없이 정상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아주 뭐 예를 들면 나름 단정한 모습을 하고 있다가 예. 노출이 되는 순간은 단추도 풀고 딱 다리도- 쩍벌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하고 이 사진도 예. 그 뭐 80분간 저 만났다 그러는데 뭐 80분 동안 이렇게 하고만 있었겠습니까? 예. 근데 이 사진을 대통령실은 다 이 저 사진 컨트롤을 하니까 예. 이 사진을 내보낸 거죠. 이렇게 위압적으로 위에서 같은 동등한 것이 아니고 절대로 동등한 것이 아니고 예. 까불지 마라. 뭐 까불지 하는 내가 거죠. 위에 있다 이걸 내가 보여주기 위에 있다. 위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 또 불쾌한 모습을 그대로 대통령이 경직된 얼굴 아니겠습니까? 예. 한동훈 대표의 얼굴은 표정은 드러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윤 대통령 특유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걸 만드는데 일부러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그 상당히 무시하는 것이고 예. 그 아시다시피 이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 순서가 예. 제일 중요한 사람은 저녁입니다. 예. 뭐 반주를 곁들인 저녁. 예. 그 다음 순서가 오찬, 그렇죠. 점심이고. 예. 그 다음 순서가 마지막이 이제 예. 차담이에요. 예. 차담이고 뭐 대통령은 지금 저 아이스 커피를 마셨다는 것이고 한동훈 예. 대표는 지금 뭡니까 그 슈가가 없는 예. 뭐, 아메리카노. 예. 아니. 저 콜라, 콜라. 저. 설탕 없는 콜라 뭐 갑자기 예. 무설탕 콜라. 무설탕 콜라. 예. 그 정도의 지금 예. 대우와 그 정도의 뭐 이질적인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저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서 소위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특검법이 통과되게끔 하겠느냐. 저는 뭐 그날 저녁에 뭐 이제 자기를 지지하는 의원들 20여 명 모여가지고 결의를 다졌습니다만 그 결의의 내용이 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지 대통령과 결별하고 분당 수준까지 가는 것은 보수 계멸이고 그거는 곧 한동훈 대표 자신의 정치 생명도 끊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어제 유시민 그렇습니다. 저 작가님께서 비슷한, 하신 얘기도 뭐 저하고 일맥상통한 얘기. 예. 그쪽 분석이 아직은 이 야권에서는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절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예, 그렇습니다. 말싸움은 끝까지 뭐 지금 하는데 그건 어떤 이미지를 자기 이미지를 위해서 기억에 남기 위해서. 그러겠습니다. 제로 콜라를 아까 기억 못해가지고. 제로 콜라. 박 의원님도 제로 콜라 안 드시는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제로 콜라를 거의 먹어본 콜라를 기억이 자주 없어요. 안 먹는데. 둘이 앉아서 제로 콜라라는 단어를 기억 못해내기도 참 쉽지 그렇습니다. 않습니다. 예. 그런데요. 검찰 수사 국정감사 보셨죠? 지금 뭐 물론 박 의원님은 상임위가 국방이지만 뭐 법사 얘기를 또 특히 관심 있게 보실 텐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창수 지검장 발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최선을 다했다.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이 검사의 숙명이다. 오히려 여론에 떠밀려서 이렇게 하면 그것이 정치 검사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수사 결과 발표를 제가 이제 그 보도 자료는 물론이고 그 참고 자료까지
좀 자세하게 봤는데 결국은 4년 동안 대한민국 검찰이 직접 증거만 찾아다녔다. 예. 그런데 이 수사 결과 발표 이 무혐의를 한 내용 중에도 정황들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예. 그러니까 최종 그 유명한 그 7초 거래라는 것에 예. 김건희 여사가 그거 매도 저가로 매도 주문 낼 때까지의 연락의 관계가 권오수였다라는 예. 정황은 있다라는 걸 검찰이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 판결 중에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로 특히 이러한 그 자본시장법 위반 주가 조작 사범 같은 경우에 그런 간접 정황 증거에서 유죄 판결 난 사례는 꽤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 무혐의를 설정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가서 뵙고 자기 휴대폰까지 다 반납하고 소위 아련 수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 7초 거래는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정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검찰도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그렇게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면 네. 당연히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해야 되고 직접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을 뭘 했느냐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압수수색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바로 그런 측면이 제일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는데 예.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예, 했다고. 코바나 컨텐츠 수사하고 주가 조작 수사하고를 같이 했고 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는 거짓말을 나중에 거짓말이 드러났죠. 예. 실상 예. 그렇게 청구한 적이 없죠. 이 정도면 이 수사는 도저히 이거는 국민들에게 설득이 불가능한 그런 수사죠. 오히려 특검의 가능성만을 훨씬 더 높여준. 예. 이창수 지검장하고요. 네. 총장 탄핵 지금 하신다는 거죠? 야당은? 지금 이제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의 결의 수준. 예. 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지검장은 좀 별도로 봐서 이창수 지검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수사를 부적법하게 잘 예.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관계에서 소위 검찰 보고사무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 다 그 총장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디올백 사건은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야 수사 지휘가 배제돼 있으니까 예. 그렇다 치더라도 그 소위 검사들이 가서 용산에 가가지고 아련하듯이 배웠던 그 수사의 디올백 예. 그 명품백 사건은 수사지휘권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알려줬으니까 그거는 보고사무규칙 위반이니까 이창수 지검장에 대해서는 탄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예. 글로 가는 겁니까 그럼? 그리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아직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군요. 이제 전체적인 당론으로 예. 최종 결정하는 단계는 여러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요. 아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여당, 네네.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얘기하자마자 정면으로 그거 원내에서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식으로 그 기사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런 경우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야당도 아니고 야당도 그런 일은 없어요. 당 대표가 있고 원내대표가 있는데. 당대표 원내대표가 그런 식이면 야당은 예전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죠. 예. 과거 문재인 대표님이 대표 계실 때 원내대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좀 골부리를 부른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아, 기억이 안 납니다. 이모 있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는 집권당이에요, 지금. 예. 그럼 집권당을 놓고 보면은 지금 당대표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얘기를 하면은 나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좀 빠져나가고 특별감찰관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한 건데 그걸 바로 막 몇 시간도 안 됐는데 그건 원내 소관이다. 예. 이 정도면 역시 대통령을 기준으로 저녁 먹는 사람과 점심도 아니고 그냥 제로콜라 이제 제로콜라 나오네. 제로콜라 수준의 사람하고의 차이죠. 예. 이 정도면 남보다 못한 거 아닌가요? 상당히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러나 보여주고 이 정도로 끓으면 보통 같으면은 어떤 심한 파열음이 있고 난 뒤에 찢어지죠. 찢어지거나 특권 같은 데서 세게 부딪히거나 그렇죠. 이게 어떤 과거에 보던 정치권의 관행인데 결국은 그렇게는 또 안 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200표를 넘겨가지고 통과가 되는 그 대통령이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것은 곧 탄핵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탄핵이 되면은 보수 괴멸이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어제 유시민 작가도 말씀하셨지만 한 대표가 이쪽 선택을 해도 공공하고 저쪽 선택을 해도 공공하고 그래서 유시민 작가의 말을 빌면은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 가장 편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양쪽 선택이 다 쉽지 않은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강혜경 씨 예. 그 법사위 보셨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의 신빙성이 상당히 있고 예. 경험하지 않은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지 않은 얘기일 수가 없는 예. 신빙성이 대단히 있죠. 그러나 결정적인 그 물증을 제시하지는 못한 예. 것 같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위험한 굉장히 중요한 예. 정말 전국의 메가톤급 그러한 증언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법사위 증언을 끝나자마자 창원지검에서 딱 데려가잖아요. 예. 소환조사했잖아요. 예.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예.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그 창원지검에서 정유미 지검장 제가 잘 압니다. 예. 친윤 검사인데 예. 지금 그 명태균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습니다. 어제도 한다 뭐 예.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는 계속 폭로,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폭로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럼 현재 폭로의 근거가 되는 도구는 뭡니까? 현재 휴대폰이에요. 예. 그거 지금 압수수색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압수수색을 기존에 한 것 가지고 분석이 다 끝냈냐? 그런 시간이 지금 안 됩니다. 하드디스크를 가져갔으면 분석 시간이 꽤 있을 텐데 예. 아직 분석도 안 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제보자인 강혜영 씨를 데려갔다는 거는 네가 도대체 얼마를 알고 있는 거냐? 라는 예. 것을 체크하기 위한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명태균 씨를 걷어낼 거다. 예. 어떤 면으로 걷어내느냐? 지방선거에 그 후보자들에게 지금 공천 관련해서 그걸 여론조작 예. 관련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예. 그것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여론조사에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횡령과 사기로 지금 의뢰한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오늘 단독 보도죠. 그거는 근거 없이는 쓸 수가 없는 보도예요. 예, 그건 검찰에서 흘렸다고 보시는 거군요. 당연합니다. 그거는 뭐냐? 명태균 씨에서 시정해서 얘기하는 사기꾼이다. 예. 라는 것을 그대로 찍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걷어내서 구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 박 의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이해가 되면서도요. 네네네.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네.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 그다음에 여야 의원 27명이요. 네네.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걷어낼 수 있습니까, 검찰이? 부담 때문에? 계속 폭로하겠다고 지금 뭐 휴대폰을 몇 개를 지금 뭐 분산시켜 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가 살기 위한 것이죠. 예. 자기가 살기 위한 것이고, 지금은 이제 빨리 수사받았으면 좋겠다.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내 입을 빨리 막아달라는 얘기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이 수사의 핵심은 81번의 여론조작성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시켰고, 예. 그 당선의 결과 보상으로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라는 것이 정치안법 위반이거든요. 예. 이거는 정치안법 위반에서 누구든지 해당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해당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은 드러난 게 예. 없지만 바로 김건희 여사를 직접 겨냥한 건데, 이 부분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쉽지 않다. 그럼 그리고 명태균 거꾸로 씨는 명태균이가 구속을 감안하고 입을 닫고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걷어낸다는 말씀, 마치 예. 그 동태포 뜨듯이 예. 제가 지난번에 박관천 경정 얘기를 예. 드렸지 않습니까? 적어도 명태균과의 관계에서 검찰과 소환해가지고 당의 검사와의 그 어떤 대화의 예. 수준을 보면 아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명태균 씨가 폭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을 겁니다. 예. 검찰은 폭로하면 부담스럽겠죠. 굉장히 만약에 부담스럽죠. 있다면. 예. 그런 선상에서 경계선상이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 대통령 임기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돌을 맞아도 맞고서 예. 가겠다는 이런 등등의 것, 그리고 창원지검장이 친윤 검사 이런 예. 등등을 감안해 보면 쉽지 않다. 그것을 감안해야 된다. 쉽지 않다는 말씀은 명태균이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건 쉽지 않다. 명태균은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검찰은 어떤 약소한 혐의만 가지고 명태균의 입을 막는 걸로 타협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신가요? 저는 그런 분석인데, 예. 중요한 거는 그것이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잖아요. 예. 너무 흔들어 놨지 않습니까? 예. 너무 많은 언론들이 지금 여기에 다 참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 의원님 추정이나 견해는 이거군요. 그러니까 포를 뜨듯이 여러 혐의 중에 명태균 씨의 어떤 사기성을 드러내는 뭐 이런 어떤 분명하지만 약간 약한 혐의를 가지고 서로 어떤 합의를 할 것이다. 오늘 한겨레 기사보다 더 진전된 그와 같은 사기꾼 횡령범으로 연결돼가는, 그래서 믿지 못할 사람, 누가 그 사람 말을 믿어요? 누가 그 사람 말을 믿고 대선을 의존을 해요? 라는 식의 수사 흘림이 좀 있을 겁니다. 그 수사 흘림이 있을 것이고, 명태균 씨를 그래서 사법 처리를 하면서도
동시에 명태균 씨도 지금 상황에서는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막무가내 폭로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을 것이다. 이 분석이죠. 그렇습니다. 아직도 현재대로 탄핵이라는 변수를 빼고서라도 대통령 임기가 꽤 남아 있고 명태균 입장에서는 이러저러한 명태균이가 최초로 폭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강혜경 씨부터 데려갔잖아요. 그런 전적인 수사구조사 이것이 바람직하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반드시 이 사안은 뭐 제가 보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보다 한 1,000만 배 정도의 더 큰 휘발성이 있는 사건인데 한 나라의 대선을 조작했다는 그런 것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반드시 진상규명돼야 되는데 결국은 현재의 단계에서는 봉합적인 수사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국민적인 영린을 국민적인 분노를 건드릴 것이다라는 것까지 참 오늘 듭니다. 박 의원님이 설명해 주신 어떤 지금 한겨레 단독이 나오는 배경에 대한 추정이죠. 물론 그 추정은 앞뒤 설명이 명쾌하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한겨레 기사가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해석하기는 그렇습니다. 해석이고 추정이니까요, 물론. 그런데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네네네. 지금 살짝 여러 가지 어떤 사안이 불거지다 보니까 묻혀 있는 게 있는데 여론 조작이요. 명태균 씨는 그 여론조사를 계속 조작해서 뭘 여러 의원들과 해왔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만약 진실로 들어가면 어떤 파급력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선거법상의 왜곡된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경우에 해당하니까 이거는 사실은 다 민간인이잖아요. 대선 때 또는 뭐 여러 다른 또 뭐 지방선거 때 뭐 단체장들이 웬만한 정치인들은 다 여기가 연루가 돼 있던데 그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꽤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타격은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어마어마한 거고 죄 자체는 선거법상의 여론조사 왜곡된 결과를 누구든지 공표해서는 안 된다. 징역 5년 이상, 5년 이하라는 중죄에 해당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실정법은 그렇다 쳐도 만약에 이 사람 어떤 이 전원처럼 어떤 여론조작이 이루어졌다면 강혜경 씨의 말처럼요. 졌다면 그럼 이 여론조작 결과를 가지고 당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고 여기 뭐 대통령 선거에 뭐 각종 모든 데 단체장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정치인들 이거는 엄청난 사안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아까 도이치모터 사건보다 뭐 1,000만 배라고 표현했는데 1,000배 도이치모터 사건보다 훨씬 파급력이 큰 건데 결국은 이 사건 자체를 창원지검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보고서 제2차 파동이 올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왜냐하면 거의 내노라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거의 다 연루가 돼 있는 어마어마한 여론 조작, 왜곡 그런 의심이 되는 사건이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